아무리 잘 나눠줘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이 15만 원 갖고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은 이번에 전 국민한테 다 줬다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하고 상위 10%가 4,800만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합해서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00만 명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이나 상위 10% 거의 4,800만 원을 전 국민 보편 지원한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상위 10%에 아예 안 주면 또 그런 비판이 또 나올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별지급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상위 10%도 국민은 국민인데 나름 또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됐을 땐. 근데 1원도 안 준다. 한 푼도 안 준다. 여기에 대한 비판 또 거셀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별지급과 이제 보편지급을 같이 혼합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보면은 일반 국민과 상위 10%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은데 저건 불가피했다. 어차피 뭐 국가 재정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117만 명입니다. 근데 소득 수준으로 따졌을 때는 상위 10%그 아래 차상위 기초수급자 쭉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1차로 여기 1차 선지급이라고 적혀 있죠. 1차 선지급.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그리고 그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리고 이 다른 일반 국민들은 보통 통상 한 15만 원, 그리고 상위 10% 15만 원을 1차로 일단 받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게 1차, 2차 나눠서 준다. 1차는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하고 아마도 7월쯤 이렇게 줄 것 같고 다음 달에 줄 것 같고 그리고 8월쯤에 2차 추가 지급분 10만 원이 나가는데 요때 상위 10%는 없다. 그래서 토탈 따졌을 때 이 상위 10% 15만 원부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50만 원까지 이렇게 좀 차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사실 또 이렇게 되면 또 상위 10%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세금은 내가 제일 많이 내는데 왜 나는 더 적게 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는 또 다 같이 똑같이 주는 면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뭐 세금 상위 10%가 제일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은 뭐 15만 원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씩 받으니까 내가 내는 거는 제일 많은데 왜 적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인해서 하는 게 저는 꽝 없는 복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꽝 없는 복권. 꽝 없는 복권. 네, 우리가 보통 복권 사무실에서 동전으로 긁으면 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신생아까지 전 국민을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 복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50만 원, 그 위에 40만 원, 25만 원, 제일 잘 사는 사람이 15만 원 뭐 이러는데 아무리 잘 나눠줘도 불만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 이 15만 원 갖고 저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 같으면은 이번에 전 국민한테 다 줬다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일반 국민하고 상위 10%가 4,800만 명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합해서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300만 명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이나 상위 10% 거의 4,800만 원을 전 국민 보편 지원한 게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위 10%는 세금 많이 냈는데 조금만 낸다고 억울해할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상위 10%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주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얘기가 이제 지금 말씀이 이른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오래된 해묵은 논쟁이에요. 이건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요. 10%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차 지급할 때도 10%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10% 들었냐. 그럼 그 사람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저것도 아마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9.99%에 드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도 있어요. 단순히 그 돈 경제액을 떠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더 차등 지급을 해서 이제 제 10% 상위 10%에 아예 안 주면 또 그런 비판이 또 나올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별 지급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상위 10%도 국민은 국민인데 나름 또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됐을 땐. 네. 근데 1원도 안 준다, 한 푼도 안 준다. 여기에 대한 비판 또 거셀 겁니다. 아마.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별 지급과 이제 보편 지급을 같이 혼합한 혼합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보면은 일반 국민과 상위 10%가 압도적으로 많긴 많은데 저건 불가피했다. 어차피 뭐 국가 재정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줘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과 이 지금 차등을 혼합해서 주는 거 아니겠느냐. 어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이 주는 돈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금 주는데 이 돈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소비 쿠폰, 지역 화폐랑 카드 중에 택할 수 있다. 전통시장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코로나 때도 그때도 지역 화폐로 받을지 카드로 받을지 본인이 선택을 해서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전통시장 그리고 시장, 이 식당 같은 데서 이 사용을 할 수 있었다. 요거는 또 코로나 때랑 똑같은 상황인 건데 최 교수님. 네. 좀 서민들 이렇게 하면 숨통 좀 트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 지금 국가가 지금 네. 이 상당한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의 악화에 부담을 무릅쓰고 지금 하는 거예요. 소득 부양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소득 직접 지원의 효과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다들 지적하는 겁니다만 이제 부채 기반은 너무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비기축통화국인데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체코 다음으로 이 지금 국가 채무의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답니다. 2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세입 경정이라는 거, 네. 세입을 포함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거,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 효과는 있겠죠. 근데 저도 뭐 저 돈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니까 저 경기도에 살 때도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10만 원 받은 기억이 나는데 네. 1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 기한이 있으니까 이 쿠폰은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 써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영부가 못 썼어요. 네. 그냥 뭐 어쩌다 왔다 갔다 이렇게 바빠서 못 썼는데 못 쓰셨어요 다? 네, 나중에 쓰긴 썼죠. 하루 이틀 하게 놓고 이제 야 이거 빨리 써야 된다 하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시장 가는 거 시장, 네. 식당. 식당 가서 이제 막걸리 먹고 네.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숨통은 돌죠.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전 뭐 경기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지금 0.1%포인트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0.2%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게 늦게 이제 시행되는 바람에 0.1%밖에 못 올린다는 건데 그래서 관건은 어차피 저렇게 된 거 네.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행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어떻게든 지금 경기 진작 효과를 빨리 보게 하는 거. 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 건전 재정 이 문제는 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은 이미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속도가 문제다. 좀 빨리 돈이 돌 수 있도록 빨리 좀 돈을 좀 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건전 재정 문제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같이 좀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민생지원금이죠.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추경안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근데 어제 추경안이 다 여기에만 쓰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추경의 주요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총 30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갛게 거의 반이에요. 절반, 15조가 넘는 돈이 경기 진작, 뭐 소비 쿠폰 이런 부분, 뭐 건설 경기 활성화,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다만 소비 쿠폰이 상당 부분을 11조가 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민생 안정 부분으로 해서 소상공인 재기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물가 안정, 지방 재정 보강, 그리고 세입 경정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세입 경정이죠. 예상보다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입을 경정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관련해서 다시 말해 세수 결손이 될 것 같으니까 요 부분을 미리 이 추경을 통해서 메꾼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